이 강의의 이름이 문화와 문명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겠죠. 하지만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원그래프를 마구 던지지는 않을 거니까. 여러분 머리를 이런저런 사실로 꽉 채우려 하지도 않을 거예요. 거위 뱃속에 사료를 채우듯이. 그래봐야 간만 부어올라 건강에 나쁘겠죠. 다음 주에 여러분한테 참고 도서 목록을 나눠줄 텐데 읽고 말고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맡겨요. 그걸 무시한다고 해서 점수를 손해보지도 않을 거고 맹렬하게 파고든다 해서 점수를 더 따지도 못할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은 성인이고 나는 여러분을 성인으로 여기고 가르칠 겁니다. 이 책은 두 번의 결혼 생활과 직업에서 연거푸 실패를 겪은 주인공 닐이 자신의 삶에 큰 영감을 주는 엘리자베스 핀치 교수를 만나면서 운명처럼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소설의 내용 중에 고대 철학과 서양 고대사가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독자로서는 내용을 따라가기 약간은 버거울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기억해내는 엘리자베스 핀치 교수와의 대화 속에서 그리고 주인공 스스로가 강의를 마치며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율리아누스에 대한 에세이를 새삼스럽게 구성해 나가는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딱딱하고 머리 아픈 정통적인 철학이나 역사가 아닌 새로운 느낌의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신선한 주제를 가지고 가벼운 지적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만남과 대화를 이어오면서 주인공 닐은 엘리자베스 핀치 교수를 분석하고 이해하고 정의 내립니다. 그 생각들은 각각의 순간에 맞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져 갔습니다. 작가는 소설 내내 정확한 사실적 근거와 역사를 서술하는 사람들 사이의 합의가 어떻게 정교하고도 타당하게 맞아떨어지는지를 설명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자신이 단단하게 붙들고 있었던 당연한 것들 또한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돌다리 동네 책방에서는 이 부분 우리는 타인을 진정으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핀치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잊지 마세요. 전기나 역사책은 말할 것도 없고 소설에서도 어떤 인물이 형용사 3개로 줄어들어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보이면 그런 묘사는 늘 불신하세요. 그는 멋지고 지적이며 친절한 사람이다. 어떤 인물이 형용사 3개로 줄어들어 깔끔하게 정리된다면 그런 묘사는 불신하라는 EF의 정의에 의한다면 이 문장에는 불신의 빈틈이 존재합니다. 그는 그러니까 어쩌면 절대로 멋지고 지적이며 친절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강렬한 인상을 준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상대방을 큰 틀에서 평가하고 그 평가에 준해서 이후에도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흡사 사계절 내내 정갈하고 차분한 옷차림을 하고 있던 EF의 모습을 보면서 수영복을 입은 그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해마다 바뀌는 치맛단 높이 같은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과거 어느 시점에 자신의 외양을 확정해 놓은 듯한 정적인 모습을 고집하는 그녀를 보면서 강의 외의 시간에 그녀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어떤 모습일 거라고 주인공이 생각했던 확고한 상상력 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이 확고한 상상력은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녀를 알고 있던 다른 사람의 기억을 통해 결코 그렇지 않았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타인에 대해 알고 있고 안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같은 디지털 풍경 속에서는 친구와 팔로워가 전과는 다른 희석된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서로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 그리고 그런 피상성에 만족한다. 디지털 세상 속에서 관계 맺는 수많은 사람들은 오래전 우리가 친구라고 부르던 부류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서로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당신의 팔로워는 친구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꽃을 꺾음으로써 꽃이 더 빨리 죽게 합니다. 우리는 꽃을 그림으로써 꽃이 버려진 뒤에도 그것을 오래 보존합니다. 그 지점에서 예술은 현실이 되고 원래의 꽃은 그저 짧은 시간 존재한 이제는 잊힌 환영이 되죠. 여기에서 작가는 EF의 말을 통해 모차르트 딜레마라고 알려진 하나의 질문을 던져줍니다. 삶은 아름답지만 슬픈가? 아니면 슬프지만 아름다운가?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 주인공이 그녀에게 다시 이 질문을 되물었을 때 그녀는 대답합니다. 삶은 필연적인 동시에 불가피하죠. 주인공은 그녀의 수업 마지막에 제출해야 할 에세이를 끝내 써내지 못한 채 예정된 그 해의 수강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인공 닐은 강의가 모두 끝나고 난 이후 아주 오랫동안 그녀와의 만남을 이어갑니다. 우리는 1년에 두세 번 웨스트 런던에 있는 그녀의 집 근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나곤 했다. 루틴은 분명했다. 한 번도 입 밖에 내어 말한 적은 없지만 나는 정각 1시에 도착하고 그녀는 거기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다. 함께 오늘의 파스타, 그린 샐러드를 먹고 화이트 와인 한 잔과 블랙커피를 마신다. 점심은 75분 동안 지속되고 늘 그녀가 돈을 낸다. 내가 앉으면 그녀는 그래 오늘은 무슨 소식을 가져왔나요? 하고 물어 나에게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는 부담을 안겼지만 그건 괜찮았다. 나에게 75분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주제 선택에 신중해야 했을 뿐 아니라 그 시간에 어떤 방법을 찾아 나의 지성을 농축해야 했다. 나는 그녀 앞에서 더 똑똑해졌다. 더 많이 알았고 더 설득력을 갖추었다. 이런 두 사람의 점심 만남은 거의 2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지적 감수성이 펼쳐져 가는 과정을 시계추의 진자운동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나는 미소를 짓고 새로운 소식에 대한 그녀의 호기심을 채워주고 그녀가 웃음을 터뜨리게 하고 실패한 결혼과 성공한 자식과 옮겨 다니는 직업으로 이루어진 세계의 소식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곤 했다. 그녀의 지적 관심은 시간을 초월했다. 주인공 릴과 엘리자베스 핀치 교수의 이런 75분간의 대화는 작가가 보여주는 차갑게 정돈되어 있지만 의외로 윤택하고 눅진한 지적 일치감의 어떤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새롭지만 익숙하게 차곡차곡 반복되고 쌓이고 그러면서 리드미컬한 충족감을 주는 것이었겠지요. 그러나 그녀가 두어 번 약속을 취소하는 일이 거듭된 이후 어느 날 닐은 그녀의 부고를 듣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서류와 책을 닐이 원하는 대로 처분하도록 맡겼다는 이야기와 함께 닐은 그녀의 노트와 중간중간 간단한 메모와 표시가 적힌 책들을 보면서 과거로부터 알아온 그녀에 대한 여러 모습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지 못했던 사적인 모습들에 대한 궁금함으로 여러 장면의 상상을 이어나가지요. 이 장면을 통해 작가는 현재의 과제는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교정하는 것이다. 이 과제는 과거를 교정할 수 없을 때 더 기묘하다라는 명제를 던져줍니다. 이 책의 두 번째 장을 가득 채우는 내용은 로마의 통치자였던 율리아누스에 관한 에세이입니다. 엘리자베스 핀치가 남긴 노트에 써있던 제이 31살에 죽다라는 메모에 적힌 제이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던 닐은 그 인물이 호기심으로 상상했던 그녀의 옛 연인이 아니라 바로 로마의 마지막 이교도 황제인 율리아누스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강의 마지막에 에세이를 제출하지 못했던 자신에게 실망하는 대신 그 미완성은 틀림없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말을 남겼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녀는 죽기 전 두 가지를 닐에게 남겼습니다. 공책에 적힌 참고도서 목록과 자신의 책들. 이것은 닐에게 그녀가 남긴 어떤 사후 메시지처럼 느껴졌고 이제야 그는 더 이상 미완성이 아닌 진정한 완성된 결과를 남겨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닐은 율리아누스 황제에 대한 에세이를 완성합니다. 이 책의 두 번째 장을 길게 차지하고 있는 율리아누스에 대한 내용은 소설의 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온전한 역사 에세이입니다. 직접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밑줄을 그을 만한 번뜩이는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와 철학적 이해에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에세이의 내용을 편집해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왜 이 소설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에 이 역사적 인물이 큰 비중을 가지고 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이해한다는 것이 왜 어려운 일인지, 자신은 최대한 객관적이라고 생각한 것조차 결국은 자신만의 레시피로 요리한 전혀 다른 결과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어떻게 같은 재료로 다들 전혀 다른 메뉴를 만들어내는 걸까 하는 의문이자 깨달음이겠지요. 그렇다면 역사는, 과연 시간이 지나 후대에 평가되는 역사는 정말 객관적일까요? 변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멈춘 존재인 이미 죽은 지인에 대한 평가는 이제 객관적이 될 수 있을까요? 주인공 닐은 이미 고인이 된 엘리자베스 핀치 교수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나는 엘리자베스 핀치를 사랑했다고 말했다. 어쨌든 나는 그랬다고 상당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한다. 무덤 너머에서 그것은 교실에서 출발한 사랑이지만 아이들이 교사에게 느끼는 사랑은 아니었다. 나는 사실 30대 중반이었다. 그 사랑은 어떤 면으로도 부부의 사랑과 닮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환상에 기초한 사랑도 아니었다. 그리고 닐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깊이 또 잘 알고 있다 해도 그 사람에게 놀라게 되는 것이 사랑의 속성이다. 그게 사랑이 살아있다는 표시다. 타성은 사랑을 죽인다. 그는 결국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녀는 나에게 조언하는 벼락이었다. 그녀의 기억을 쫓아 여러 인물을 찾아다니던 중에 닐은 전혀 의외의 인물을 통해 그녀에 대한 전혀 의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닐이 시각적으로, 기억으로, 상상으로 그녀가 남긴 자료로 구성해왔던 엘리자베스 핀치와는 전혀 다른 부분들이었습니다. 닐이 묻습니다. 그분이 행복했던 적이 있다고 생각해? 안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사랑이 행복보다 진실의 문제였다고 믿은 것 같아. 한 번은 이런 말을 한 게 기억이 나. 이제 사랑이 모두 과거에 속하게 되니 그걸 더 잘 이해하게 돼요. 그 선명함도, 그 창란도. 어떻게 사랑을 구하면서 행복을 원하지 않을 수 있을까? 혼란스럽던 닐은 평소 그녀가 하던 말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이 있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이 있다. 그리고 분명 그중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쪽이라고 그녀가 말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녀는 사랑은 이해만 가져올 수 있을 뿐 행복은 가져오지 못한다고 믿었다. 행복은 우연이지 필연은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 닐은 엘리자베스 핀치에 대해 이해해보고자 하는 자신의 생각이 고대와 근대로 이어지며 역사학자들이 동일 인물인 율리아누스에 대해 각각 다른 모습으로 판단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타인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깨달음이지요. 그리고 이 깨달음이 결국 그녀를 더 이상 편협한 객관성과 이해할 수 없는 이해의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부질없는 일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그를 해석하고 또 재해석해온 방식, 여러 색깔의 조명을 받으며 무대를 가로질러 걸어가는 사람처럼 오, 저 사람은 빨간색이야. 아니야, 주황색에 가까워. 아니야, 검은색에 가까운 인디고야. 아니야, 저 사람은 완전히 검은색이야. 이보다는 덜 극적이고 덜 극단적이지만 이게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보든 벌어지는 일인 것으로 보인다. 그 사람의 부모, 친구, 연인, 적, 자식이 각각 보는 방식,
지나가던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그의 진실을 눈치채기도 하고 오랜 친구가 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고 사실 사람들은 우리가 자신을 보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본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뜻밖의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냅니다. 주인공 릴은 EF의 강의가 모두 끝나도록 에세이를 제출하지 못했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EF와의 만남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기되었던 배교자 율리아누스 황제에 대한 이 에세이를 완성합니다. 릴이 EF를 회상하면서 그녀의 존재와 모범 때문에 나의 뇌는 기혈을 바꾸었고 나는 자극을 받아 세계 이해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고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엘리자베스 핀치를 알고 또 이해하는 것은 율리아누스 황제를 알고 또 이해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을 것이다. 이것을 깨달았으니 멈출 때가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자기 뜻대로 하게 놓아두는 것. 지금까지 쓴 것을 서랍에 넣어두고 그 옆에 EF의 공책들도 놓아준 다음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자식 중에 하나가 그걸 발견하는 상상을 합니다. 너무 많은 결론과 불충분한 서사는 버려질 것이고 그 다음 운명은 어쩌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누군가에게 맡겨질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결국 그런 것 아닐까요? 어떤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고 어떤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다. 이 일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고 따라서 내가 자유와 행복을 얻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EF의 말처럼 말이지요.